아,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그러니까 이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나 큰일 났네. 이게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네, 퇴근하시는 길이신가 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불완전 행동, 불완전 행동의 배우 요인, 네, 강의, 네, 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요. 예대한 하구님, 예대완 하구님이세요?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음. 김희태 회원님은 딱 보니까 저기 출퇴근하는 거리가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기 지금 이동하시는 거 보니까 거리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예대현 아버님, 제 말 들리세요? 허허. 저도 채팅을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김미태 학우님이 제 목소리 들을 수 있으시는 것 같고, 어쨌든 다른 학우님이 이제 좀 들어오시기 전까지 제가 오늘 불완전한 행동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 라이브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반 강의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김희태 학우님이 출퇴근 거리가 그렇게 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시간 내서 라이브 강의실 들어오셨는데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륨을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샤우팅을 하든지 할게요. 잘 들립니다. 네네네. 이게 저기 제가 지난주에 인공지능의 시대에 관련해 가지고 영상물을 올려놨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도움이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관련된 그 영상에 관련돼 있는 영상을 또 하나 더 올렸는데 이제 이거저거 막 찾다 보니까 요새 들어서 더더욱 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더 연장해서 얘기를 해보면 앞으로는 이 어떤 머신러닝 기능이라든가 뭐 강화학습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달해 가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수는 많이 줄어든다고 다들 예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직업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2021년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인기 직종, 유망 직종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들이 향후에는 오히려 고사되고 도태되고 사양화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직업들이 얘기 나오는 것들 보면요. 국내 국외 막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기점으로 해서 그 근간으로 해서 일하는 직업들 그리고 플러스 생체 의학 관련된 이런 직업들은 앞으로 많이 사양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변호 관련해서도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얘기되고 있고 실제 재판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일면에 있어서는 사람인 변호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충격이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붙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인공기술이 아직까지는 인간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변칙적인 어떤 노림수 이외에 뭔가 상정되지 않았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사람의 생각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도 그랬고 이세돌 기사 자신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불가능할 거야. 그런 얘기 했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5판 뒀는데 한 번 빼고 다 졌잖아요. 그때 충격이 대단했듯이 오늘날에 있어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충격보다도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 있잖아요. 혈관 관련해 가지고 질병 일어나는 것들 대표적으로 혈관장애가 혈액장애나 혈관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당뇨가 있지 않습니까? 당뇨라고 하는 병 자체는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데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망막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병으로 발전을 많이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세계 약 4억 명 정도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이런 이상 증세에 고통받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다 이제 실명까지 사실 우리가 시각이 없어진다는 것은 일반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정상적인 생활은 당연히 어렵고 굉장히 많은 것들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저는 또 그런 생각 들더라고. 이게 피해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삶과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우리가 여태까지 오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이 시력인데 일상생활에서 시력을 잃는다는 것 자체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어떤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들로 인해 가지고 그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발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락을 풀 때 대부분 뭐 지문 인식도 하고, 요새는 뭐 거의 뭐 이게 비밀번호 쳐가지고 락을 푸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뭐 페이스 아이디 같은 거, 실제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 락을 푼다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하루 평균 휴대폰을 보는 게 몇 회 정도 될까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15회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15회가 문제가 아니고 15회는 아침에 눈 떠서 밥 먹기 전까지만 해도 15회 이상은 보는 것 같고요. 하루에 100번 이상은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이런 망막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어떤 신호를 감지해서 미리 어떤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병원과 연계되어 있고 병원에 그 관련된 전문의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원래 지금 현재 기준을 따졌을 때 그런 기술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본인이 이상 증세를 느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상 증세를 느끼고 병원에 가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병이 많이 악화된 다음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어떤 생체 인식 기술이 발달을 해서 우리가 하루에 100번이 많다 그러면 뭐 많이 안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도 15번보다 많은 것 같고, 어쨌든 한 20번 본다. 그럼 20번 볼 때마다 이 핸드폰을 계속, 이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인식된다면 그 정보 자체가 지속적으로 관련 의사들, 병원이나 이런 어떤 의료 시스템에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고, 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형화됐든 정형화되지 않았든 여러 가지 패턴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모으게 되면 그런 예측 기술이라든가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실제 몸 안에서 나쁜 결과로서 증상을 나타내기 이전에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치료하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업 안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예방 아니겠습니까? 예방.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트러블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했다가 바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응책을 가지고 대응하는 거,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일견 우리가 너무 앞서서 이렇게 걱정했던 부분들이 좀 약간 허탈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사실 그런 게 많잖아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하게 되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질 거고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 경제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는 뭐 양극화나 이런 것들도 더 심화될 것이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상이 어떤 지금과 같은 악화일로가 계속 이렇게 층층이 일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의 만족도나 이런 거는 많이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인공지능도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면 인류가 뭔가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서 접근하게 되면 보다 더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새 들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2017년 정도에 어떤 자료를 이렇게 좀 서치하다가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The most language on internet. The most used language on the internet.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냐라고 하는 한번 자료를 볼게요. 제가 봤던 자료 한번 여기 띄워보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이게 위에 왜 위에 뜨지? 밑에 떠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language used on the internet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비교하는 그림입니다. 그죠?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조관식하군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좀 안녕하십니까.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너무 진짜 북에 넘어갔던 형님 만나는 기분입니다. 이걸 네. 야간 작업이 있어서요. 예. 좀 어떠셨어요?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잠깐만요. 좀 어떠세요? 야간 작업? 야간 작업이요? 네. 예, 똑같습니다, 그냥. 힘드실 것 같은데. 아, 힘들죠. 그 52시간 때문에 한참 안 했었거든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적응이 되는 게 굉장히 큰가 봐요. 어, 야간 작업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었냐면요. 이제 그 예.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감에 따라서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직업들이 지금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미래에는 사양화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변호사 이런 법조인 직업들 있잖아요. 판례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그걸 갖고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다. 그럼 앞으로 그 관련된 그 직업군들은 많이 쇠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뭐 오늘날에서 성인병의 대부분 주범으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도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데 그런 합병증 관련해서도 원래도 따지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증상이 있어요. 나쁜 증상이 막 예를 들어 내가 당뇨가 있는데 당뇨로 인해서 당뇨 합병증을 인해 가지고 망막에 이상이 생겼어요.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원리대로 따지면 그 정도 증상이 진행이 되면 병원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 어느 정도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죠? 예방을 일단 안 된 상황이고 뭔가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때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건 일단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늘날의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사용되고 있냐면 조가식 하구님은 핸드폰 락 풀 때 뭘로 푸세요? 선혁이 하구님 안녕하세요. 네. 저 지문입니다. 지문 인식에서 푸세요? 예. 네. 근데 요새 점점 발달해가면서 이제 페이스 아이디나 뭐 이런 걸로 많이 하잖아요.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가 이제 뭐 동공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그런 어떤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데서 락을 푸는데 그런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조관식하고님은 하루에 핸드폰 사용을 뭐 통화든 인터넷을 보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거 확인하는 것이든 다 포함해서 몇 번 정도 락을 푸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저는 수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죠. 업무가 그래서요. 예. 그러면 이제 조관식하고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자주 보는 편이긴 한데 일반인들 현대인들 대상으로 평균 몇 번 정도 락을 풀까요?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어떤 연구에 보니까 15번 이상, 15번 이상은 무조건 다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여러 가지 정보를 받는 부분도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냐면 병원의 생체인식 기술하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쌓이게 되면 병원하고 계속적으로 시스템이 연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을 락을 풀 때 안면인식 기술이나 이런 뭐 동공인식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생체 상태나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계속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사람의 어떤 데이터가 계속 병원 시스템에 쌓이게 되고 그걸로 계속 비교해 가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질환이 발현될 가능성이 몇 프로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 넘어가면 자동으로 관련된 전문의에게 연락이 가게 한다든가 뭐 병원에 예약할 수 있게 바로 이제 뭐 그런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많이 연결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나요? 했었던 것 같죠? 예, 전에 저번 그 동영상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실제로 예,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구축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면은요, 예. 그 워치를 쓰거든요. 저는 안 썼어요. 어. 근데 어, 나이도 갤럭시 있고 워치? 하니까 예, 예. 예. 이게 너무 기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심박수부터 시작해서 저 뭐 빅스비 외치면 저 뭐 다 알려주거든요. 네.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근데 한 번 차니까 네. 이게 저는 원래 시계 이런 거 안 찼거든요. 네. 근데 한 번 차니까 이 종속이 계속 차야 되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 저는 저 하나 여쭤볼게요. 저 궁금해서 이 스마트워치가 따로 유심히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종류가 여러 전화로 가지 있는데 제가 근데 전화를 어떻게 써요 이걸로? 블루투스로요. 아 그럼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일단 어느 정도 거리 제한이 있겠네요, 그죠? 거리 제한은 예 있을 겁니다. 저기 제가 2층에서 네. 이렇게 이제 깜빡 잊고 네. 내려오면 삐비빅 삐비빅 소리 나면서 네. 거리가 멀어졌다고 알려주거든요. 네. 그러면 왜 제 미스테이크 착각을 하잖아요. 네. 올라가가지고 다시 가져오거든요. 이거 알람 기능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좋네요. 예. 그리고 또 저 뭐야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또 삐비빅 삐비빅 소리가 나거든요. 찾아달라고 하면 기능 되게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워치 가지고 통화는 하기 힘든 통화도 거죠? 됩니다. 통화도 됩니다. 그러면 뭐 이 안에 뭐 스피커폰을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이쪽에 보면 네. 이쪽이 저 스피커거든요. 근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다 듣잖아요. 듣지요, 그건요. 아니면은 뭐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걸로 또 들을 수 있고 뭐 그런 건가요? 이어폰을 들을 거면 이걸 필요 없죠. 근데 그렇지. 저희는 보안구역에 있거든요. 어. 보안구역에 있어도 휴대폰을 들고 못 다녀요. 근데 이제 이어폰은 귀가 아프잖아요, 오래 하면은요. 예, 예. 근데 요거 딱 하고, 이렇게. 옛날에 007에서 나왔었던 건데. 요거 어쩌고 하면은요, 예. 네. 굉장히 잘 들려요. 그리고 오. 일단 이거 듣는 상대방이 네. 깨끗하게 들린대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약간 이제 밑으로 내리면 좀 작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저 그거 되게 네, 불편할 저는 것 같은데.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 이걸 내려서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내려서 얘기가 이제 대화가 한 10분 넘어가면 팔이 아프거든요. 내리면 그렇죠. 예, 저는 그쵸, 조그맣게 들리는데 그쪽은 굉장히 잘 들린대요. 오. 또렷하게. 왜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무엇보다 저는 이거 말고 이번에 그 코로나 그것 때문에 네. 예방 접종 때문에 예, 예. 혹시나 해가지고 이거 저 심박수랑 다 나오거든요. 혈압이랑 아. 운동 뭐 측정하는 거 떠나서요. 다 돼요. 저 아시는 분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예, 이번에 뭐야 예방접종 맞고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구가 안 좋았어요? 예후가 안 좋았어요? 그렇죠. 어. 저도 2차를 받아야 되는데 네. 걱정이죠. 기저질환 같은 거 없었는데 네, 네. 맞고 한 열흘 만에 예.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갖고 청와대 그거 근데 인정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 그래서 지금 저도 좀 겁이 나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맞고 나서 별 이상 없었거든요. 한 이틀 동안은요. 이틀 동안만 아팠고. 어. 근데 이제 예. 한봉식 회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백신 맞으셨어요? 네? 안 들립니다. 1차만 맞았어요. 1차. 네. 1차 맞고 어떠셨어요? 뭐라고 하더라, 팔은 웅신거리고 계속 아팠고요. 졸리더라고요, 저는요. 졸린다고요? 네. 혹시 손영규하고님, 예, 예, 백신 맞으셨어요? 1차 맞고요. 네. 2차는 내일 모레 맞아요. 1차 맞고 좀 어떠셨어요? 이거 좀 열이 난다는 그런 기분이 있는데, 타이레놀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야, 다 다르구나. 저 지난주에 백신 맞았거든요. 1차. 지난주에 라이브 방송한 날 1차를 맞았는데요.
그 다음날 오히려 컨디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아 진짜로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오랫동안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근력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즐기고 좋아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근데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고 그 다음 날 이제 3일째 되는 날 딱 눈을 떴는데 하체 운동을 엄청나게 한 다음날 느낌 있잖아요. 근육통이 막 여기 엉덩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종아리 데까지 꽉 아립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내가 오늘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막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근육통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야 이제 운동을 많이 했고 그런 어떤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봤으니까 뭐 이거에 좀 익숙한 부분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일반인이 그런 근육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이 백신을 맞고 그런 증상을 느꼈을 때 굉장히 무서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 못 걷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 그리고 또 제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 아까 조관식 가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망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야 이거 참 거시기하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선영 저도 가구님 지금 있는 현장에 뭐 저기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특이사항 없으셨죠? 추석 전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요. 현장에서요? 전수검사를 했더니 네 분이 더 추가돼가지고 5명이 확진돼가지고 자가격리 32명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현장은 며칠 정도 쉬고요? 저희는 뭐 실적은 없고요. 이제 작업장 해당 뭐 극소 작업장 거기만 뭐 좀 타격이 있고 네. 거기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혹시 전에 한봉지 다- 가구님도 어떠셨어요? 일하시는데 뭐 주변에 전에 네. 진자가 생겨버려가지고 아, 힘들습니다. 야 조가시 가구님 혹시 그런 뭐 비슷한 비근한 경우가 있었나요? 근데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분 네, 네, 아까 에. 그거. 응. 그분하고 저는 아프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듣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좀 여기가 맞은 데가 아프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던데요. 알 수가 없대요. 알 그거 수가 생각해보니까, 예. 생각해보니까, 네. 우리가 백신도 수입해오고, 치료제도 아직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뭐, 백신에 대한 후유증?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건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처방해주는 게, 보니까, 네. 근육 이완제, 네. 수면제, 이거였어요. 그거를 3일치로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타이레놀 엄청 먹었었는데요. 야,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백신 접종 이런 거를 그렇게 이렇게 어쨌든 전 사회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줄이려고 백신을 이렇게 접종하게 해놓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망까지 됐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해준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그래서 이해를 해서 저는 맨 처음에 이제 보도나 이런 데서 예, 뭐 다음이나 뭐 네이버나 이쪽에 쭉 나오는 거 보고 예, 아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저하고 친한 사람 쪽에서 네, 이게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 그 사람은 이렇게 참여하면 몇 명 참여하면 이제 뭐 하고 그러는 게 있나 봐요. 그 국민청원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보내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좀 있으면 이제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걱정도 되고 이제 근데 걱정되는 게 중간고사 걱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러다 왜? 내가 중간고사 이거 어떻게 되나? 큰일 났어요. 왜 중간고사 걱정이 돼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네. 하여튼간 제가 이게 얻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수업을 하면서요. 네. 이거 지금 교수님이 심리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인간공학, 저 인간공학도 받고 있는데 네네. 오히려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 조금씩 나오는 인간공학 그 내용이 제가 더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거기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거기에서 얘기해 주시는 인간공학은 네. 이해가 도저히 안 가거든요.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쌍방향이 아니라서요. 라이브 네, 강의를 하면서 물어보시면. 그러기에는 좀. 그 정도.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서 뭐 하나를 특별한 거 몇 개를 해주시더라도요.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데 뭐 하여튼간 한쪽 필이 꽂혀가지고 제가 그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큰일 났어요, 그나저나요. 김희태 학원님 집 근처 오신 네. 거예요? 카페에서 지금 바꿔 들어가려고. 감사합니다. 네. 대단. 백신 접종 다 1, 2차 다 하셨어요? 아니요, 저 1차 맞았고요. 2차는 지금 10월 1일 날 맞습니다. 10월 1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인가? 금요일이요? 네네네. 네네. 떨리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하고 있었냐면요.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들으셨어요? 네네네. 야, 이거 진짜 이게 너무 무섭네. 이 리스크가 진짜 굉장히 크네. 리스크, 어떡하지, 이거? 참네. 이 배우 요인도 전혀 알 수가 없고, 큰일 났네. 그니까, 어제도 어디 가서 뭐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니, 우리 산재 지금 뭐 웬만하면 인정 다 해주면서 백신 맞다 죽은 사람 왜 인정 안 해주냐, 이거. 그렇게 맞으라고 해놓고 맞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원인이나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망의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냐 그걸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까 조관식 아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도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전혀 지금 진도도 못 나가고 있는 거를 외부에서 수입해가지고 맞고 그렇게 된 건데 정부에서 맞으라 해서 맞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왜 그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게 왜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일견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영기 아버님 혹시 영어 공부 잘하고 계시죠? 네네. 예,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네. 이거 지금 표 띄워드린 게 혹시 이 표 보셨나요? 지금 화면에 떠 있는 표? 왠지, 좀 키워볼게요. 네. 잘 안 보이시면. 인터넷에 사용되는 언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왜 이게 떠 있지? 잠깐만요. 제가 원했던 그게 아닌데. 지금 보이시죠? 예, 예. 좀 키워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냐면, 조관식 아버님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죄송하지만 아니요, 이거 처음 보는 표입니다. 처음 보시는 거죠? 인터넷 언어인가 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는 게 대부분 다 인터넷이잖아요, 그죠? 근데 인터넷에 그렇죠. 있는 데이터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어떤 언어로 올라와 있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거는 사용하는 사람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인터넷에 수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그 자료가 어떤 언어로 올라와 있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되게 굉장히 충격적인 게 맨 위에가 영어잖아요, 그죠? 영어가 지금 전체 100% 몇 프로 지금 몇 퍼센트 지금 구성돼 있죠? 55.7. 55.7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정말 많은 우리가 어떤 정보로 변환시키기 위한 자료, 데이터 이런 거는 다 인터넷에서 얻는데 그렇잖아요? 인터넷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사실은 정보나 데이터를 독점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학을 가고 뭐 무슨 과정을 더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인터넷에 모든 것이 다 풀려 있으니까. 근데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100으로 봤을 때 영어로 된 자료가 55.7%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와 반면에 우리나라 말로 된 것이 몇 %죠? 0.4%. 네,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한국말로 된 자료가요.
전체 인터넷 공간에 있는 자료를 100으로 봤을 때 0.4%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언어를 다 해야 되겠지만 뭐 예? 뭐 중국어도 하면 좋고 다 좋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를 해야 예? 영어라는 언어를 해야 요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언어가 사실 영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영어가 되면 그 다음에 뭐 좀 다른 언어, 뭐 일어라든가 독어라든가 이런 거 하면 더 좋은데, 그래서 사실은 안전 관련된 이론이 국내 안전 관련된 이론을 말하는 학자가 없죠. 없거든요, 국내. 왜냐면 그만큼 이론적으로도 연구도 많이 안 돼 있고 국내는 또 국제 기준이나 이런 것도 리드를 우리나라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전하게 있어서 대부분의 것들 뭐 IS 기준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ILO 기준 국제 노동기구의 노동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국제 표준에 관련 부분이나 아니면 뭐 그 이외에 다 모든 것들이 다 우리나라가 주도하지 않고 특히나 안전 관련된 데서는 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지 않습니까? 국제 기준이나 이런 것들 보면 ISO 45000이나 이런 것도 두 가지 언어로 발행돼요. 영어하고 프랑스어로 딱 두 가지 언어로만. 그러니까 예. 영어를 안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걸 이렇게 다 수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걸 다 포기하겠다는 거는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안전 심리의 대부분의 그 학자들도 우리나라 학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뭐 제임스 리진이냐 아니면 거의 제가 말했던 뭐 울리백이나 이런 사람들 다 또 유럽 사람들이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그 요즘에 영어 관련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나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와, 예전에 저는 영어 공부하려고 뭐 과외도 받아보고 원어민 친구도 사귀어보고 뭐 미국도 갔다 오고 별거 다 해봤는데 요즘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비용도 뭐 아예 무료인 것도 많고 비용 들어가더라도 한 달에 한 10만 원 미만 뭐 요 정도면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 언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습관 같아요. 자꾸 눈에 보고 자꾸 해보고 이러면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반대로 이제 계속 멀어지면 이제 마스터하는 건 굉장히 멀어지는 거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아까 인공지능에다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인공지능 기술도 다 어디서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까? IT 기술이나 이런 게 다 어디서 다 독점하고 있습니까? 그죠? 미국이란 나라에서 실제로 미국도 건너보면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거는 그런 자료를 보기 위해서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비단 우리가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새롭게 계속 뭐가 만들어지고 발달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구별하지 못해서 놓친다면 도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요새 들어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라는 게 일단 우리가 아날로그 언어는 영어는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다른 거 하나 디지털 언어도 좀 하나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배우려면 뭐 직장 다니면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뭐 거의 하루 종일 거기 몇 년간을 그렇게 해야 겨우 익힐 수 있고 막 이랬던 어떤 교육 수준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교재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대가 이제 인공지능과 결부해서 살 수 없는 시대고 같이 공존하면서 살 수 없는 시대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계속 더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날로그 언어인 이 영어와 또 관련된 또 프로그래밍 언어는 하나 정도는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저기 추천했었는데 요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전체 분량이 눈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박태용이라고 하신 분이 썼는데 전체 페이지가 한 2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읽으면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안에 글자도 많지도 않아요. 표도 많고 뭐 이렇게 해서 실제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재밌고
막상 이렇게 선뜻 사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저거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우리 그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학습 자료실에. 거기에 노동 4.0이라는 게시물이 있어요. 거기 안에 본문 내용에 보시면 저분이 쓴 칼럼이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칼럼을 제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 칼럼 다 읽는데 한 30분 정도면 다 읽을 거예요. 좀 긴 칼럼입니다. 그리고 그 칼럼 본문 내용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또 링크가 걸려 있어서 그 안에 또 들어가서 읽어보고 그래서 분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한 10여 분 넘게 할애해서 말씀드린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인터넷에서 쓰는 영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고, 이제는 간과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날에는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갔으면 올라갈지 떨어지진 않았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가식하고님은 2차 백신 언제 맞으신다 그랬죠? 아까? 저도 금요일에 봤습니다. 10월 1일이요. 와, 큰일 났어요. 아니 제가 되게 우스갯소리가 그치,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지. 제가 올해 40대 중반인데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백신 맞는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저 아는 친구들이 그 다음날 전화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도 전화하고 아는 교수님도 전화하고 뭐 다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용건이 물론 저 웃으라고 그런 얘기 하는 거겠지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백신 맞고 나서 부작용이 예측할 수 없는 뭐 정말 치명적인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너 혼자 있는데 백신 맞고 그리고 혼자 골로 가서 그러면 송장이라도 치우러 가려고 내가 전화했다고, 전화 안 받으면 갈라 그랬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새 아까 조관식 학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진짜 도대체 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담보할 수 할 수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생각도 굉장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김희태 학원님도 좀 지금 막 약간 두렵거나 막 예전에 모래시계 보면 나 떨고 있니 막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게 좀 있으시죠? 아니요, 저는 없는데요. 그 혹시 저는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봉식 학원님도 2차 백신 언제 맞으십니까? 저는 10월 25일에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11월 달에 맞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 생존하시는지 다 보고 제가 맞을 것 같네요. 선영이 학원님 요새 뭐 저기 현장에서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일 없으세요? 오늘 주제가 불완전한 행동의 배후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요즘에는 노조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죠. 왜라고 여쭤봐도 돼요? 노조는 그 협의나 뭐 그런 게 안 되고요.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은 아니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들은 무시해버리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합리적인, 이제 저도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생각하려고 하고 이제 행동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은 인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리성을 잃어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계속해서 이제 뭐 노조 쪽에 그런 어떤 요구 같은 걸 들어주니까는 이게 당연한 권리인지 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용자나 뭐 노동자 그런 측면에서 이게 협의가 돼야 서로 상생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상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말만, 자기 이익만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는 네. 그냥
그 내년 1월부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준비는 잘 돼 가세요? 예, 뭐 저희야 뭐 그 중대재해처벌법 해가지고요. 뭐 네. 지금 시스템도 저희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뭐 어떤 관리자나 관리 감독자나 어떤 그 책임의 한계 같은 걸 갖다가 좀 주어주려고 좀 하고 있고, 회사 전체적으로도 뭐 경영자, 뭐 사장님, 뭐 이렇게 그뭐 현장 소장님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분위기에서 어, 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기 한봉식 하고님은 어디서 종사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지금 위탁생이고요. 네. 현재 지금 강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릉이요? 네. 어.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사들이나 사람들 이제 관리라든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긴 있는데, 네. 아무래도 뭐 군대라는 데가 뭐 노조는 없지만은 뭐 요즘 뉴스를 하도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옛날 군생활 해봤지만은 사실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건 좀 약간 과장되게 말하면은 그냥 군대 거꾸로 돌아간다.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걸 떠나서 네.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분위기 자체가 네. 너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또 언론이 워낙 또 인터넷과 언론이 발달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좀 호초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저희 부대가 이제 뉴스에도 좀 나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거든요. 뭐 옛날처럼 진짜 뭐 감추려들고 은폐하려들고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 정도 절차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단지 그 피해자의 그런 감정에 치우쳐서 언론이 막 터뜨리다 보니까 큰 고초를 좀 겪었습니다.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게 참. 제가 여기 강릉에 온 지는 한 달 반 정도 돼 가는데, 네. 전에 있던 부대도 좀 그런 게 심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탁이라고 하죠. 네. 무탁이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안정과는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요새 또 이제 저기 뭐야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때문에 조금 많이 이슈가 묻히긴 했지만 군대에서 올해만 해도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그 뭐 이거 관련된 그런 사고가 또 많이 네. 나서 또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무슨 급식 관련해서 뭐 또 너무 또 형편없다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런 분위기가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건가요? 그게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면서 아무래도 그 이중사 사건이 좀 컸습니다. 에... 이중사 사건이 너무 커버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어찌 보면 거의 타켓이 돼서 지금 어찌 보면 두드러 맞는데, 뭐 급식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 부대 사정을 잘은 모르겠지만은 네.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어찌 보면 그것도 규정 위반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이게 군생활 해봐서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먼저는 담당자와 상급 지휘관한테 그렇죠. 보고개통을 전혀 거치지 않고 했다라는 그 문제가 있는데, 속사정이 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선이 안 됐다면 이렇게 터뜨리는데, 요즘 세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급식 문제 같은 경우도 논란들이 많더라고요. 그 내에서도 보니까. 그 조관식 하고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네, 얼마 전에 유명 강의를 막 이렇게 쫙 찾아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강의, 90년대생과 일하기라는 강의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저 주변에 있는 분들도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실무자들이 다 그만둬서 지금 관리자들이 다 실무 일을 하고 있다고 뭐 그런 소리도 하고, 그 아까 지금 그 한봉식 하고님 말씀하셨던 거의 연장선인데요. 어떠십니까? 좀 일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조관식 하고님도 이제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과거에 그런 거 자꾸 생각나잖아요. 뭐 이렇게 같이 팀워크를 자꾸 이렇게 해서 막 해야 되는데
아까 저기 손영규 학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이익만 자꾸 취하려고 하고, 한봉식 학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의 어떤 규율이나 체계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싸그리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어떤 여론을 호도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나요? 어떤가요, 좀? 처음에는 뭐 저도 적응을 못했어요. 그런 것들을요. 우리 때는 왜 막 뭐 하나 배우려고 하면 월차례도 받고 하면서 배웠거든요. 그거, 예. 어디서 그랬는데, 월차를 받아요? 직장에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네. 여기는 이제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은 그거 자체가 용납이 안 되니까 이해를 못 해요, 그거를. 그런데 그런 친구들만 다 있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0명이면 한 8명이 그래서 그런 거지, 2명, 3명 정도는 오히려 저희보다 나아요. 생각하는 것도 낫고, 네. 그다음에 바라보는 것도 되게 창의적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때 그러니까 그 나이 때 네. 한참 나이 때그라 유행하고 뭐 거기 가서 놀았을 나이인데 네. 이 사람들은 자격증 공부하고 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네네. 나름대로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 뭐 뭘 하고 합격하면 그 다음에 무슨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것들 계획이 쫙 돼 있는 애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럼 제가 물론 그 전에 저하고 안 맞았던 친구들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죠. 걔네들 입장에서, 걔네들 사고에서 생각을 했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우린 보통 그렇잖아요. 강의도 쭉, 주입식, 그다음에 그렇죠. 상명 하달, 예, 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왔던 건데, 네. 걔네들은 처음부터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입식 아니고 쌍방향 강의도 네. 그다음에 자기 주장이 있는데 보면 이제 우리 때 생각을 하면 저거 너무 개인주의적 아니야?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무 자기 예. 주장만 내세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또 들어보면 네.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걔네들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네. 그런 거죠. 자기도 있으면서 더불어서 다른 사람도 좋아지면 네. 더 좋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더라고요. 맞잖아요, 그게요. 그렇죠. 그래서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걔네들 말하는 게 말을 좀 예의 없이 그다음에 언뜻 들으면 지들 편하려고 요래 생각하는 면이 있기는 한데 또 네. 돌아서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손영기 아구님 이렇게 있다 보면 손영기 아구님도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아씨 나 옛날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 들 때 많지 않으신가요? 저 때도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럴 때 감정 조절이 뭐 어떻게 하세요? 만약 갑자기 만약 제가 그런 상황에 빙의해서 생각해 보면 나는 진짜 완전히 막 그런 그러니까 위에서는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근데 나는 어떻게든 배워야 되니까 막 소위 말하는 그분 이렇게 막 기분 맞춰 가면서 내 기분 숨겨 가면서 이 감정 노동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해가면서 막 어떻게든 했는데 요새는 뭐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도 배우려는 의지도 없어 보이고 막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저는 그런 경우 많이 겪어서요 요새 뭔가 가르쳐 주고 싶어도 뭐 하려는 의지도 안 보이고 이러면 뭔가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그럼 일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로 협업해야 이게 일도 빨리 끝나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안 가르쳐 줘 버리면 오히려 내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그건 네. 안 가르쳐 주고요.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지만 가르쳐 주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안 가르쳐 주고, 단순한 일만 시킵니다. 그럼 결국 그 친구가 떠나나요? 이렇게 있다가? 뭐, 떠나던, 이게 마음을 바꾸든, 이게 그 사람의 몫인데, 저는 이제
그 자세하고 마음가짐을 보기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렇게 그러니까 그네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배우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저기 그 한봉식 하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손영 하구님은 왜 그렇게 자꾸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랄까, 이게 요즘 세태인 것 같아요. 자기만을 위한, 자기 그 앞만 보는 그런 세태 같아요. 뭐 같이 협력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자기 앞만 보고 그냥 그 어떤 무책임하게 책임감이 없는 뭐 그런 행동을 하니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책임감이 있으면은 그렇지는 못할 텐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 가지고 이게 그뭐 제가 팀장이라도 보니까는 이게 네. 어떤 그 하나부터 이제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넘어갔던 부분도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바로 저한테 직결되고 네. 저는 영향이 되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마음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 안전관리자 그런 이 책임감이나 이런 걸 갖다가 서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배우려는 자세, 배우려는 마음 가짐이 있어야지 많이 가르쳐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단순 일만 시키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김희태 하구님은 좀 어떠세요? 지금 뭐 조관식 하고님부터 손영기 하고님, 한봉식 하고님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근한 사례가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만약에 느낄 때가 있으시면 어떻게 대처를 좀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그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 껴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직 지금 40대 초반이고 네. 이제 90년대랑 이제 맞닥뜨려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위에 팀장님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50대, 40대 후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그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네. 느끼는 거와 제가 또 아랫사람을 바라볼 때 느끼는 것들이 좀 틀릴 것 같아요. 많이 다르겠죠?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이 대하는 모습조차도 좀 틀리거든요. 저를 좀 대할 때는 그래도 좀 이제 말도 편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좀 업무 지시도 하시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바로 아랫사람을 할 때는 좀 편하게 얘기하고 하는데 이제 갓 들어오는 신입들한테는 오히려 더 꺼려지더라고요. 얘네들 성향이 하나하나가 다 틀리고 너무 이제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가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이제 시키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제 반감을 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까지 해야 되지? 내가 왜 일 업무 시간 외에도 이 업무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도 지금 이제 갓 들어오는 신입사원들 대할 때는 되게 더 조심스러워진다. 네.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이제 대처할 때는 오히려 그냥 저는 그쪽까지는 안 뻗치고 제 바로 아랫선임들한테 일을 좀 많이 뿌리는 성향이고요. 걔네들이 또 뭔가를 시키는 그런 성향이 그런 식으로 그냥 바로 아래 직급들한테 많이 좀 일을 시키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직접적인 지시보다는 이제 건너 지시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하고 있죠. 야, 진짜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제 90년생과 일하기라는 강의도 나왔겠죠. 저는 이게 그렇게 뭐 심하게 느낄 일이 별로 없어서 잘 몰랐는데 이게 생각보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학우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드시겠네요. 또 어떻게 보면 김희태 학우님 같은 경우는 껴 있는 거 아니에요? 위 아래 딱 중간에 껴가지고 이거 어떠지도 못하고 막 이런 되게 곤란한 경우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시 안 해도 그냥 이거 딱 눈치껏 뭐 분위기껏 이렇게 딱 보면 뭐 그 타이밍에 그런 걸 빨리빨리 해줘야 뭔가 이게 원활하게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딱 봤을 때 얘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안 하는 거 이게 그런 거 그게 편향인가? 그 눈으로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렇죠. 유통이라는 게 어차피 연간의 계획을 짜고 가거든요. 저희는 항상 루틴적으로 이제 어떤 시즌에 뭐 세일이 들어가고 어떨 때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계획이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계획은 딱 짜져 있는데 그 시기에 되면 항상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루틴 업무들이. 루틴 업무들이 있는데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랫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여지면 이제 강압적인 지시를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똑같은 루틴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지. 아, 그러면 예를 들어 창의적인 생각을. 더 창의적인 어떤 뭔가를 해가지고 네네. 이 루틴한 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다르게 할 수 있게 뭐 왜 그런 거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이디어를 더 창출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참 배울 만한 것들이 많아요. 아까 조관식 학원님 말씀하셨던 게 이런 거 비근한 건가요? 뭔가 또 좀 더 도전적이고 도전적인 건가? 창의적이고 해서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 근데 그와 반면에 뭔가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들은 또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여쭤본 겁니다. 제가 김희태 학원님한테.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왔는데, 네. 참, 생각은 좋다 하는 것들도 많은데, 네. 근데 그 시기나 시점 자체가 그거를 도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들만의 생각을 또 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랑 좀 의견이 상충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럼 그렇게 부딪힐 때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네네. 우리 김희태 학원님이 처음에 그와 비슷한 시기였을 때는 위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좀 험하게 얘기한다든가 강압적으로 얘기해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조금 이제 틀려진 게 뭐냐면, 네. 아랫세대들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다 쳐낼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해관계를 만들어서 이제 중립을 형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예. 되게 지금 위치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예, 일하는 있어서. 저기 한봉식 학원님이 좀 이 비근한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오늘 그 얘기하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그 손영규 학우님 말씀한 거랑 약간 좀 연관성이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 조직에는 뭐 군대도 그렇고 하지만은 뭐 최근에 1년에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 어찌 보면은 네. 그 중에 정말 문제를 일으킨 거는 하나야 둘, 셋 명이에요. 네. 나머지는 정신적으로 잘 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손윤규 학우님처럼 네. 잘하든 못하든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많이 가르쳐주고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냅둬버립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그나마 좀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끝까지 그냥 안 해버립니다. 쉽게 말해 백자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잘하는 애들, 쉽게 말해서 한 만큼 해줍니다. 잘하면은 그만큼 걔한테는 포상까지는 아니, 권한은 없지만은 어떤 주변에 봤을 때 뭐 쉽게 말해서 뭐 과자라도 하나 더 사주던거나 음료수를 하나 더 사준다거나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한 친구들한테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갖고 또 소원술이나 이런 거 안 나오나요? 같이 똑같이 했는데 왜 쟤를 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없나요? 나옵니다. 주는데 네. 그래서 똑같이 하면은 그 문제 있는 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면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더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거는 그렇다고 몸 앞에서 대놓고는 안 하고 그러면 그런 분위기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또 자기네들끼리 서로 그런 분위기를 또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정신이 제대로 된 놈들은 그래 나도 이제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놈들은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끝까지 안 하는 놈들은 어딜 가도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원수들이 저도 지금까지 소원수들이 다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나갑니다. 조관식 학원님, 네, 말씀하세요. 본인의 리더십 유형이 어떤 리더십 유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저는 991? 9일이요? 예. 9일 리더십이 뭐죠? 과제 취향이요? 과제 취향형.
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되게 재밌어지네. 이런 상황이 막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예. 전제가 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은 팀이니까 누가 네. 안 따라온다고 해서 그냥 계속 배척하고 놔두고 하는 거는 물론 그 친구가 안 했으니까 뭐 충분히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안 나지 않습니까? 안 나죠. 인원의 손실이 자꾸 일어나고 뭔가 팀워크가 깨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도 자꾸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조관식 학우님이 하는 뭐 특별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을 저는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저 업무들이 겹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특히 이 안전 업무들은 관련된 것들은 얼마 못 견뎌요. 네. 뭐 가르치기도 힘들고 일단요. 그 사람들이 가서 뭐 내가 이 안전에 뜻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학원들처럼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오신 분들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시스템 어떤 그래서 시스템이에요? 예.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이 사람이 빠져도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업무를 전부 다 분할을 하거든요. 네. 분할을 해서 아침마다 주마다 다 뿌려요. 이렇게 뿌려놓고 걔네들이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가르치는 차원에서도 제가 했지만 네. 일일이 다 요즘 굉장히 특히 밴드 있죠. 네. 밴드에 전부 다 올리게 했어요. 사진 찍고 확인하고 뭐 본인이 하나 업무에 있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렇죠. 계속 전부 보고하게. 네. 예. 전부 다 확인하게 해서 이렇게 해 나가면 버티는 사람도 있고 네. 못 버티는 친구들이 있는데 못 버티는 친구들이 나가면 이게 마감이 돼요. 그 업무를 다음 사람이 보고 해줄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사이에 우리는 또 얘기를 해서 또 인원을 충원을 하고 또 나가고 충원을 하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적응을 하게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네. 저희보다 한 3배, 4배는 나아요. 적응만 하면. 예, 적응만 하면 요거 있잖아요. 뭐 별걸 다 갖다 알려줘요. 이렇게 번역하는 거 있잖아요. 네. 휴대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대면 네. 한글로 쫙 번역이 다 돼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가서 일일이 쓸 필요도 없어요. 네. 걔네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금방금방 우리는 가서 뭐 일일이 다 타이핑 치고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은 요 인터넷 이걸 쓰는 거 앱 쓰는 거 있죠. 어플 쓰는 거 네. 어디서 그렇게 알고 왔는지 별의별 굉장히 빠르게 적응해서 해주고 네. 뭐 동그라미 치고 뭐 하고 뭐 편집하고 이런 것들을 네. 저희가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희가 힘든데 네. 어느 순간에 가보면 네. 저희도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뭐 이건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예전에 다 듣고 책 보고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얘네들은 뭔 네. 얘기를 하면 네. 그 다음날 알고 와요. 어떻게 알고 오냐? 그러면 보니까 뭐 죄다 인터넷 뒤지고 뭐 하고 해가지고 쭉 다 해서 자기네들이 머릿속에 물론 이제 아닌 친구들도 있죠. 아무 생각 없는 친구도 있지만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굉장히 열의가 있는 사람 같은데요? 그 정도 그렇죠. 해올 그러니까 정도면? 대신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비전이 이렇게 좋다. 네. 안전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음. 나아가서 저도 못한 왜 많잖아요. 기술사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것들 지금 얘네들은 관심이 저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 20대 애들 관심은 돈 버는 거. 주식도 그렇게 많이 해요, 얘네들이요.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 뭐 비트코인 할 때 나는 지금 학부 애들 막 비트코인 해가지고 하루에 뭐 몇십만 원씩 벌었다는 거 같고 나는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게 벌었더라고요. 다만 네. 처음에는 업무에 지장이 있게 얘네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안 된다. 그래서 왜 도대체 뭐 쭉쭉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얘네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예. 억지로 못하게 해도 결국에는 하게 되니까 쉬는 시간에 하고 뭐 하지 말라고 안 해요. 대신에 업무에 차질만 없게. 근데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해요 또. 물론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안 하는 애들은 도태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열의가 있고 하려고 네. 하고 그리고 남들을 따라오고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이렇게 이뤄놓은 기술도 가르쳐 주고 끌어주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고 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러면 뭐 안 끌어주지 그 않는다. 힘도 뭐 이런 들고요. 그런 친구들은 얘기죠. 힘도 들고 교육도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불만도 많고 열심히 일하고 일 많이 시키는 친구들이 불만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 일도 안 제가 보기에 정말 일 안 시키거든요. 일도 안 시키고 뭐 거의 놀아요. 우리 때는 저 정도면 노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 불만은 그런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제가 지금 저기 그 손영기 하구님 이게 표정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이 화면이 되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도 지금 우리 때는 하니까 지금 손영기 하구님 표정이 되게 약간 굳어지시는 뭐 그런 게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야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런 팀원 중에서 그렇게 뭔가 열의도 없고 하려는 의지도 없고 불만 되게 많고 이런 친구들이 사고 치나요? 또 겁이 많아서 사고 같은 거 안 칠 것 같은데. 걔네들 사고 칩니다. 저희가 특히 안전 쪽은요. 그 어떻게 현장도 나가야 사고도 되거든요. 저희가요. 예. 말도 안 듣고 사고도 치고 생각도 없고 네.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러면? 어떻게 근데 자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간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있어야 돼요. 답답하죠. 근데 나가지도 않아요, 잘. 이거 되게 재밌는 주제 같은데요. 아유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가가지고 다음 시간에 요거 관련해 가지고 좀 대책을 갖고 좀 만납시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 선영아 하고님 그 관련해 가지고 좀 제가 여쭤볼 게 많거든요. 다음 주에 들어올 수 있으신가요? 아, 예. 네, 지금 제가 그러면 좀 질문지를 좀 구성해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근데 저기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영어 공부할 때 저도 막 팝하고 구글 뭐 번역기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제가 만났던 원어민 선생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만난 정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영어를 잘하려면 번역기를 지워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답답해도 자꾸 읽으려고 그러고 해석하고 좀 엉뚱하게 해석하더라도 사전 찾아가면서 막 이렇게 문법 이렇게 해야 금방금방 늘지 안 그러면 절대 못 읽는다고 자꾸 의지하게 된다고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때문에 지금 급하게 빨리빨리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55.7% 이상 지금은 오늘날에 더 많을 거예요. 영어를 모르면 안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영어로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관련해가지고 자료도 조금 더 가져오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막 이런 거 여쭤봐가지고 더 지금 막 혈압 오르시는 거 아니죠? 아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괜히 걔네들 생각해가지고 막 갑자기 혈압 오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잘 주무셔야 되고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학우님들 수고하셨죠.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